네, 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7번째 페이지. 개그를 다큐로 막는 빗장 수비수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첫방 두 번째 방송 때는 약간 좀 고장난 로봇처럼 삐그덕삐그덕 되시더니 점점 좀 그랬습니다. 은은한 매력을 풍기고 있다. 매료되는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하리 언니님께서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성진 연구원님, 직접 보지 못한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고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네, 물론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기가 조심스럽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자료 자체가 이제 화석만 가지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모르는 생물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오히려 가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사실 뭐 천문학만 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점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고생물학자는 진짜 그럴 수가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더 좀 신비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뭐 쥐락이나 백악기로 타임슬립 기술이 발명돼서 갈 수 있다. 네. 비용 부담 없이. 그러면 가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글쎄요. 안전만 보장되면 사파리 가보는 트럭 이런 것도- 거가 보장되면. 네, 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오늘도 재미난 공룡 이야기 해보고요.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말이죠, 여러분. 잡지사 창간 후 100번째 이야기가 실리는 저희 딴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시청자 보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내일 본방송이 나가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내가 지금 잡지사를 보고 듣고 있다. 이걸 시청 인증을 해주시면 본방 시간 내에 저희가 속전속결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총 26분께 무려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내일 본방 시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은 웬만하면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는 공룡이라고 하셨죠? 네, 그랬죠. 그러면 뭐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린다는 걸 공룡 한 마리를 보내드린다 이래도 무방합니까? 더 괜찮겠는데요. 더 좋다. 네. 공룡 한 마리를 내일 꼭 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본론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기 공룡 둘리는 정말로 초록색이었을까? 저와 동갑내기인 이성진 연구원도 저처럼 둘리를 좋아하셨나요?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봤습니까? 네. 아무래도 캐릭터 중에 둘리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아무래도 둘리를 좋아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희동이를 조금 더 좋아했어가지고. 희동이를? 네. 희동이를 고생물학자인데 유일한 인간인 희동이를 유일하진 않죠. 독일동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둘리의 엄청난 팬이에요. 저는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오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비로소 고생물학자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 먼저 둘리는 대체 어떤 공룡인가 이런 미스터리가 있어요. 네. 일단 둘리의 원작자 김수정 화백은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둘리는 육식 공룡인 케라토사우루스를 모델로 했다. 어떻습니까? 고생물학자가 봤을 때 둘리는 케라토사우루스와 가깝게 생겼습니까? 네, 우선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죠.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수각류 공룡에서 보통 많이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둘리를 이제 육식 공룡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작가님이 뭐 케라토사우루스라고 하셨으니 네. 전 사실 둘리가 뿔이 있는 줄은 그때 그 그러니까 얘기를 둘리가 그 처음 얼굴에 알았습니다. 그 네. 코 부분에 있는 그 하얀색 동그라미가 코가 아니라 뿔이라는 거예요. 네. 케라토사우루스도 뿔이 있나요? 네, 뿔이 네. 크지는 않고요. 예. 작게 나 있는데요. 네. 정말 뭐 코에 아주 살짝 튀어나온 정도? 네. 그럼 그 고증에 의하면 둘리는 케라토사우루스일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이제 둘리가 케라토사우루스면 그 하얀 부분이 뿔이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또 팬으로서 포착해낸 아주 신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만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화면에 좀 띄워드릴 예정인데 둘리가 한 에피소드에서 고길동 옆에서 건방지게 풍선껌을 찍찍 씹어먹다가 이제 고길동이 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씹던 껌을 돌돌 말아서 이게 송편처럼 빚어서 저 하얀 부분에다가 쑤셔 넣어요. 그러면서 둘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콧구멍에 넣어두는 거야. 약간 저팔계 목소리처럼 됐는데 아무튼 이런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게 뿔이 아니라 코라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 아 그러게 저도 만화 네. 볼 때 저게 뿔인지 전혀 네.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케라토사우루스를 보게 되면 예. 코에 난 뿔하고 콧구멍은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콧구멍은 좀 더 주둥이 끝부분에 있고요. 콧구멍이 주둥이 끝부분에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코에 난 뿔은 조금 더 이제 뒤쪽에 나 있어서 확실히 이제 케라토사우루스의 뼈를 보면 구분은 되는데 둘리의 저 대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둘리는 뭐 초능력도 쓸 수 있는 공룡이라서 뭐 많은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초능력으로 콧구멍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둘리 팬층 사이에서 있어요. 둘리는 케라토사우루스, 두 발로 다니는 수각류 공룡이다라고 하셨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둘리의 어머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용각류 공룡처럼 나와요. 약간 브라키오사우루스랑 흡사하게 네 발로 걷고 목이 긴 용각류 공룡으로 나옵니다. 둘리의 어머니는. 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한창 뭐 얘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전에. 네. 아, 이게 논란이 됐습니까? 학계에서도? 학계라기보다는요. 아니, 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뭐 예. 저도 뭐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예. 이게 나중에 아마 이 원작자 분께서 자신의 실수였다고 하시고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뭐야?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실수다. 아무래도 이제 육식 공룡으로 그리게 되면 좀 너무 자유로운 엄만데 어머니. 그런 이미지가 좀 약간 좀 무섭고 그런 이미지일 거다 보니까 실수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마 예. 두 발로 걷는 엄마로 교체가 됐다고 들었어요. 교체가 됐습니까, 어머니가? 네. 야. 아니, 케라토사우루스 아버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머니가 이렇게 짝짓기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너무 한심한 질문인가요? 아니, 좀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재미삼아 제가 딱 깐죽깐죽 내봤습니다. 예. 도너는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죠? 예. 둘리 특집이라서. 자, 오늘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공룡의 색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둘리는 아시다시피 초록색으로 만화에서 그려지고 또 둘리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공실이라는 친구는 핑크색으로 그려지는데 연구님 실제로 공룡의 색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비비드한 컬러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룡의 색깔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공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는 공룡도 있고 네. 대부분은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알아내는 공룡은 몇 종 되지 않는데 네. 그 중에서는 색깔이 그렇게 좀 광택이 나는 공룡도 있고요. 좀 약간 갈색인 공룡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그 구독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공룡이란 건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볼 수도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화석이나 발자국 정도로 색깔을 유추하는 게 가능한가요? 색깔을 아는 공룡들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뼈에 대해서 이제 뼈만 가지고는 네. 뭐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발자국 화석 같은 걸로는 사실 색깔을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면요. 그래서 화석 중에서도 이제 그냥 뼈만 보존이 된 게 아니라 저번 주랑 뭐 이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조새처럼 이렇게 찍혀서 나온 깃털. 네, 그렇죠. 깃털까지 다 보존이 된 그런 화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깃털에 색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현미경 같은 거로 이제 세밀하게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거든요. 멜라노솜. 네.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면 색을 네.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이제 학자들이 멜라노솜을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몇몇 공룡들의 색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멜라노솜이 남아 있으면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또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멜라노솜이 이제 색깔을 결정을 하긴 하는데 네. 멜라노솜의 형태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져요. 멜라노솜도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현생 이제 새라든지 이런 네. 동물에서 그 멜라노솜을 이제 보고 비교를 해서 이제 색깔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공룡의 색깔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완전히 상상력은 아니고 멜라노솜이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언제 처음 공룡 화석에서 멜라노솜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니까 멜라노솜이라는 게 발견된 건 되게 최근이에요. 그래요? 2000년대 들어서나 이제 공룡 화석에서 멜라노솜이 있다라는 게 둘리 나온 확실히- 이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확실히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게 멜라노솜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긴 그런 필름 같은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얇은 막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전자현미경 이런 게 좀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걸로 이제 관찰을 하니 이게 멜라노솜인 거를 알아내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지난 시간에 깃털이 있는 공룡들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덩치 큰 친구들은 깃털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영원히 색깔을 추정 못 하겠네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깃털이 없어도 이제 겉부분에 멜라노솜만 이제 보존이 된다면 그게 뭐 색깔을 유추할 가능성이 뼈나 이런 있는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멜라노솜이? 뼈는 아니고요. 네. 이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깃털이 보존되지 않은 공룡 중에서도 네. 색을 알아낸 공룡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데서 이제 멜라노솜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피부를 이제 덮고 있는 네. 뭐 단백질 같은 케라틴 같은 것들에서 이제 있군요. 떨어져 나온 거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룡들은 이따가 사진과 함께 또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이 알려진 대표적인 공룡이 있다면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만한 공룡도 있을까요? 사실 몇 종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크로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요. 미크로랍토르. 유튜브로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공룡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새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네요. 네. 그래서 네. 색이 알려진 이제 공룡들이 대체로 저렇게 새와 비슷하게 생긴 공룡들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깃털에 이제 있는 네.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사진처럼 이렇게 청옥빛이 도는 걸로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까마귀 마냥 이제 네. 약간 어두운 색에다가 그러네요. 검푸르다. 광택이 나는 네. 그런 빛깔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지금 지구에 사는 소들도 누런 소가 있고 검정 소가 있고 하얀 소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쟤네들도 같은 아까 미크로랍토르라고 해도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예리한 질문을 그쵸? 해주셨는데 제가 하면서도 예리하다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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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체마다 확실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사는 뭐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새처럼. 그렇죠. 새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있다. 일단 화석으로 발견되는 공룡의 개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만나보죠. 이 미크로랍토르 말고도 색이 드러난, 색이 판명된 공룡들을 사진을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레알로펠타라는 친구네요. 저 친구는 이렇게 새 모양은 아니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공룡인데 약간 그 거북선 느낌이랄까요? 등에 이렇게 뾰족뾰족 네. 골판이라 그러죠, 저거. 골판이. 네, 맞습니다. 보레알로펠타 같은 이렇게 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공룡이 이제 우리가 갑옷 공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 보레알로펠타는 굉장히 특이한 게 약간 미라처럼 이제 보존이 되어서 발견이 됐어요. 미라처럼이라 하면 미라처럼 온전하게 온전한 그 살았을 당시의 모습대로
그대로 남아서 보존이 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죠. 그럼 데이터가 많이 나왔겠네요, 거기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해서 네. 지금도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깃털은 없어 보이는데 저 친구가 뭐 피부 이런 데서 멜라노솜이 나와서 저렇게 주황빛을 띄었다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깃털은 없지만 네. 저 갑옷을 이제 덮고 있는 이제 겉부분에서 네. 네, 그 멜라노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는 좀 더 짙은 이제 갈색을 띠다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는 그런 식의 이제 색을 가졌다는 거를 알아냈죠. 그렇군요. 다음 공룡 한번 볼까요? 이름이 깁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인데 두 발로 걷는 공룡이고요. 꼬리가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약간 도마뱀 느낌도 나는데 약간 좀 연한 갈색과 흰색 패턴이 좀 교차로 나타나네요. 네. 그래서 이 공룡은 특이한 게 네. 단순히 색만 알아낸 게 아니고 네. 네, 이런 무늬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그런 경우죠. 무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멜라노솜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패턴이 나와서 패턴이 이렇게 줄무늬 모양으로 꼬리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거 알아냈을 때 굉장히- 고생물학자계에서 막 파티하고 난리 났겠는데요. 쾌제를 부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고개를 왜 저 사진에서만 저러는 건가요? 왜 하늘 높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죠? 악어는 뭐 예. 먹이를 이렇게 잘 삼키기 위해서 보통 새들이 이제 식사 중이군요. 먹을 때 저런 행동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룡 한번 볼까요? 안키오르닉스라고요. 친구는 약간 좀 딱따구리 색깔입니다. 특히 이제 머리 그 위쪽 털은 진짜 딱따구리처럼 붉은색 털이 있고 몸은 검정색 하얀색 깃털로 되어 있는 친구인데 어떤 네. 친구인가요? 안키오르니스도 이제 새와 굉장히 가까운 네, 공룡인데 네. 저 안키오르니스는 이제 몸 전체는 이제 어두운 색깔의 깃털로 덮여 있고 네. 날개가 이제 하얀색과 검은색이 이제 교대로 나타나는 식의 그런 무늬를 갖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도 이제 특이한 이제 구조가 있죠. 깃털 구조가. 그리고 또 이제 네. 뒷다리에도 보게 되면 날개 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깃털이 달려 말씀하셨던 있죠. 네. 예, 그 특이한 또 비행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안키오르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이제 비행보다는 약간 과시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작새처럼 네.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안키오르니스라는 친구였고요. 또 있나요? 프시타코사우루스라고. 저 친구는 네발 공룡 두 발, 네 발 다 걸을 수 있어 보이는데 특이한 거는 꼬리 위쪽에 갈대 같은 게 붙어 있네요. 네, 저게 이제 깃털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털이 달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프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이제 굉장히 종이 많은 다양한 공룡인데요. 그래요. 네. 네, 딱 저 화석 하나가 이제 찍혀서 발견된 게 저렇게 피부가 이제 피부에 남아 있는 그런 멜라노솜이 보존이 돼 있어서 이렇게 다른 몸 전체에는 그렇게 막 깃털로 덮여 있지 않아도 네. 저렇게 색깔을 알아낼 수 있었고요. 보레알로펠타랑 마찬가지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몸 색깔이 옅어지는 그런 그러네. 친구였거든요. 배나 허벅지 쪽으로 갈수록.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 프시타코사우루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보레알로펠타도 마찬가지고 초식 공룡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카운터 쉐이딩이 이제 돼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을 잘 숨길 수 있게 됩니다. 위쪽은 진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았을 때 뭐 그림자 지는 것도 이제 최소화되면서 조금 더 이제 주위 환경과 좀 더 어우러지고 잘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톰슨 가젤이나 저기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초식 동물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들의 이제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형태가 된 건데요. 그걸 보면은 프시타코사우루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식 공룡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런 형태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나 보네요. 잡아먹힐까봐 항상 사주 경계하면서 몸 숨기면서 풀 뜯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프시타코사우루스는 네, 딱 봐도 그렇게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별로 없어 보이죠. 갑옷 이런 것도 없고, 예. 철퇴 꼬리 이런 것도 없고. 예. 네. 근데 보레알로펠타는 아까 보셨듯이 갑옷이 굉장히 있었죠. 갑옷으로 이제 예. 덮여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몸 겉에가 딱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보호 이제 색을 띄었다는 거는 그래도 그 갑옷이 이제 완전히 그런 포식자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갑옷이 뚫렸을 수 있다. 티라노의 이빨에.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유추할 수가 있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사진이?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공룡의 색깔을 유추할 수 있고 앞으로 색깔이 이제 확인될 공룡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케라토사우루스는 아직 확인이 안 됐나 보네요. 둘리의 원형인 케라토사우루스는. 네, 아쉽게도 뼈만 발견이 되어서. 근데 나중에 멜라노솜이 나왔는데 초록색이면 소름 돋겠네요. 그러면 정말 둘리가 또 한 번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멜라노솜이 나와주면 땡큐인데 그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공룡들은 전혀 방법이 없나요? 상상에 맡겨야 되나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보통 이제 공룡을 어떻게 생겼을지 이제 네. 생각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뭐 아무 색깔이나 뭐 집어넣어서 복원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럼요. 이제 현재 살아있는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바깥에 이제 뭐 새라든지 네. 다른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을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새를 많이 보겠네요. 새가 공룡이니까.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와 이제 가까운 공룡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새를 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노솜이 발견되지 않은 공룡도 그냥 복원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뭐 새와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 복원을 한다. 네,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그리고 이제 뭐 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약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뭐 아프리카 사바나 사는 동물들은 거기 이제 풍경 자체가 좀 갈색빛이니까 동물들도 다 갈색, 황색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게 공룡도 있었을 것이다. 네, 아까 그런 카운터 쉐이딩 보호색 얘도 기능도 있었고요. 있고. 네, 마찬가지로 공룡들도 다 그런 보호색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공룡의 색깔이 가진 우리가 역할, 기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 보호색 기능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일부 공룡은 이제 색으로 이성에게 어필하는 공룡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뭐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색깔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호색이랑 그리고 이성에게 과시하는 거 이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족끼리 이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동물들이 다 뭐 참새라든지 뭐 박새라든지 보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 네. 이런 비유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어깨 형님들이 같은 문신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정말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비슷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둘리와 공실이는 아직 색깔을 우리가 알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고생물학자들 내부에서 좀 커플이 탄생한다거나 할 때 애칭을 둘리, 공실이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까? 글쎄요. 아직 그런 경우를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색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왜 현존하는 동물 중에도 이번에 모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가 긴 코끼리라든지 목이 긴 기린이라든지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마치기 전에 좀 재밌고 특이한 모습을 하는 공룡이 있다면 몇 마리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공룡들이 특히 이제 특이한 모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네, 역시 유튜브에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트리케라톱스는 많이들 아는 공룡이죠. 뿔 달린 공룡. 예.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세 개의 뿔을 가졌다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마에 두 개 큰 거 나 있고 코 위쪽에 작게 하나 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뿔을 가진 것도 특징이고 네. 이제 머리 뒤쪽에 보시면은 커다란 이제 프릴이 달려 있는데 좀 약간 사극에서 가채 느낌으로 이렇게 크게 아, 네.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릴이 뼈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화석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프릴이 있는 거를 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뿔과 프릴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고심을 했었죠. 뭐 많은 나왔습니까? 가설도 있었고요. 예예. 그래서 뿔은 뭐 공격용이다, 예. 방어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건 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뿔을 또 이제 다른 육식 공룡을 이제 상대로 방어를 했다. 아니면 이제 동족끼리 겨룰 때 이제 썼다. 뭐 네. 이런 뭐 가설들이 이제 많았고요. 네. 프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기능을 유추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러게요. 저거 뭐 했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러게. 저거는 뭘 좀 육식 공룡인가요? 트리케라톱스가? 어떨 것 같으세요? 풀 뜯어 먹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저거는 풀 뜯어 먹을 때도 좀 불편하게 걸릴 것 같고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데요.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학자들도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거를 이제 목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데 뭐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견부터 시작을 해서 목을 물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부터 해서 네. 이제 이 목에 달린 이제 이 프릴로 체온 조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약간 태양광 그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그 기구처럼. 근데 사실 네. 뭐 이빨로 이제 실제로 물린 자국도 나고 이런 프릴이 있다고 해서 딱히 뭐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근거가 약간 빈약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예. 사실 제일 유력한 건 네. 이제 프릴이 약간 과시용으로 쓰였을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저것도. 유력합니다. 그러면 종에 따라서 또 약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랬을 것이다. 네, 트리케라톱스가 이제 미국 쪽 북미에서 나오는 공룡인데요. 네. 트리케라톱스 말고도 그 근처에서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이런 비슷한 공룡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룡들 뿔이 달렸다고 해서 뿔공룡이라고 부르는데 예. 뿔이 뭐 하나만 달렸다든지 프릴도 굉장히 뭐 높게 솟아 있다든지 뭐 프릴에 뭐 구멍이 뭐 특이하게 뚫려 있다든지 네.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 게 보통 이제 과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좀 높은 편이다. 네. 예. 하마가 입 크기로 이제 서로 이제 매력 어필하듯이 그런 기능을 했을 것이다. 다음 공룡 또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안 준비하셨나요? 스테고사우루스 있습니까? 스테고사우루스도 네, 제 최애 공룡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스테고사우루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멋있어 보이잖아요. 등에 골판이 탁탁탁 박혀 있어서. 예.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떤 친구인가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이제 등의 골판과 그리고 이제 꼬리에 달린 가시가 굉장히 특징적인 공룡이죠. 네. 스테고사우루스도 보시면 이제 유추가 되겠죠. 어떤 식성을 가졌는지. 초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가시는 딱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방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썼을 거라고 많이들 유추를 했고 실제로 육식 공룡이 뼈 중에 이제 저 가시에 이제 뚫린 그런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어디가 뚫려요? 입 쪽이? 그러니까 꼬리뼈 쪽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방어용으로 썼던 증거가 되는 거겠죠. 단순히 방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방패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이제 꼬리에 달린 가시로 공격을 하면 그렇게 굉장히 좀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화석으로 이제 남은 거고요. 근데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는 엄청 큰데 머리가 진짜 조그마한 편이거든요. 네. 실제로 뇌가 호두만한 사이즈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머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머리의 크기에 맞는 뭐 뇌 크기는 뭐 그 정도로 작다는 거죠. 머리 크기? 머리가 작기 때문에 네. 뇌가 그래서 뇌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학자들 중에 따로 이제 뇌 기능을 조금 더 분담해서 하는 기관이 뭐 골반 쪽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이제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가설을 이제 제시한 학자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널리 퍼졌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골반 쪽에 뇌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 그쪽에 빈 공간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담당을 해서 이 작은 뇌를 좀 뭐 보완을 했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었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뭐 밀려났나요? 네, 많이 이제 그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지능과 뇌 크기는 비례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 완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뇌 크기만 엄청 크다고 해서 네. 무조건 지능이 높다고 하면은 일단 뭐 고래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몸 뭐 크기 대비 이제 뇌 크기를 가지고 이제 지능을 판별하는 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제 사람이 몸 크기 대비 뇌가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네. 커서 네. 대충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맞지 않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새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네, 그게 또 맞지 않다고 알려져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뇌에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거에 이제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알 수 있나요? 삼아서 공룡의 뉴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새를 이제 참고를 할 역시 수가 또, 있는 거죠. 새로 가야 돼요. 예. 네. 새 이제 뇌를 연구를 해서 네, 새가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뭐 까마귀 이런 친구들은 장난 아니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새들을 보면 예.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가 많고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공룡 도감 재밌게 보던 책이 있는데 그거 오늘 약간 오디오북으로 보는 느낌. 재밌습니다. 꼬리에 곤봉을 달고 있는 공룡도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꼬리에 곤봉을 달고 있는 공룡이 안킬로사우루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나왔네요. 꼬리 쪽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동족끼리. 네. 이제 화면에 나가는 공룡 이제 타르키아라고 하는 안킬로사우루스의 친척벌 되는 이제 공룡인데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갑옷으로 아까 보레알로펠타처럼 이제 몸을 갑옷이 이제 덮고 있고요. 네. 꼬리에는 이제 뼈로 된 곤봉이 있는 게 이제 큰 특징인데 이 곤봉을 이제 처음에는 육식 공룡을 물리치는데 좀 썼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동족끼리 싸울 때 오히려 저걸 많이 썼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은 이제 종에서 저런 곤봉에 맞은 상처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족끼리 이제 뭐 싸울 때 저런 거를 이제 뭐 영역을 두고 싸운다든지 서열 정리할 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활용을 확실히 이제 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전 진짜 뭐 철퇴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한 공룡만 더 보겠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친구는 저희 에디터가 표현하기로는 예전에 그 치킨 너겟 중에 땡가리 치킨 너겟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두 발로 걷는 공룡이네요. 네, 두 발로 걷는 공룡이긴 한데 식성을 혹시 유추를 저 친구는 뭔가 해보실까요? 육식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안타깝게 저 친구는 육식을 하진 않았고요. 아니면 아닌 거죠. 저희 한숨 내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간식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초식입니까? 네. 아까 보여드린 트리케라톱스랑 꽤 가까운 친척입니다. 놀랍게도.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두 발로 걷긴 하지만 이제 초식을 했던 동물이고요. 이제 머리에 저렇게 큰 뼈로 된 두꺼운 돔처럼 된 구조가 있는 게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큰 특징이죠. 박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가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뭐 아까 그런 곤봉이나 뭐 가시처럼 이제 뭐 육식공룡을 뭐 공격한다든지 이런 데 썼거나 아니면 이거를 진짜로 뭐 박치기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박치기를 동족끼리
했다거나. 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달려와서 박치기를 하면 네. 이게 사실 잘 들어맞지가 않는 구조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박치기를 할 때는 네.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돔이 이렇게 둥글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맞는 면적이 잘 안 접촉면이 네, 좁은 거죠. 좁은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서 박치기를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땐 또 충격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예. 그런 충격을 잘 버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럼 왜 저럴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예. 달려와서 박치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근거리에서 이제 뭐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슴 같은 동물들이 이제 뿔 가지고 이제 겨루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서로 이제 가까이서 이제 부딪히면서 뭐 겨루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죠. 대놓고 뭐 양쪽에서 달려와서 박치기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보호도 하고 약간의 공격도 좀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렇군요. 이구아노돈도 비슷한 공룡 아닌가요? 이구아노돈은 이제 머리가 저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박치기 공룡이라고 배웠는데 저 어릴 때. 이구아노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둥이가 조금 이제 오리 비슷하게 생긴 공룡인데요. 이구아노돈이 특이한 거는 이제 엄지 이제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뾰족한 뿔처럼 생겼거든요. 엄지 손가락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구아노돈을 이제 과학자들이 복원을 할 땐 이 엄지 손톱이 이게 따로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코뿔소를 이제 참고를 해서 코뿔소 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코에 아마 있었을 거다 해서 이제 코에다가 붙여서 이제 복원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복원한 이제 뭐 동상 같은 게 이제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손가락 부위였군요. 네, 나중에 이제 화석이 더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손에 이제 달려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얘는 그 뾰족한 손가락으로 뭘 한 거예요? 뭐 벌집 같은 걸 쑤셨나? 이거는 진짜 뭐 약간 확실히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방어용으로 썼다든지 뭐 서로 이제 동족끼리 또 싸울 때 썼다든지 뭐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어요. 아니면 이거를 뭐 약간 과시용으로 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좀 소개해줄 만한 독특한 공룡 있으면 이렇게 한두 마리씩 매번 풀어주세요. 재밌네요. 네. 예. 최대한 많이 알아오겠습니다. 이성진 연구원 최애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였는데. 근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공룡이 제가 좋아한다 그래서 싫어진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연구하는 공룡이 이제 소형 공룡.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친구들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 공룡의 색 그리고 특별한 모습을 한 공룡의 생김새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